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해설에서는 도구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빚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대 컴퓨팅 환경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 어떻게 우연히, 정말 말 그대로 우연히 갇혀버렸는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수천 년 전 조상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글쓰기 같은 도구를 발명하면서 우리는 기억력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됐죠. 도구는 단순히 일을 돕는 걸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 그럼 이 매혹적인 기술의 진화의 이야기, 그리고 다가올 우리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사실 개인용 컴퓨터 혁명이 처음 시작될 때 가장 컸던 꿈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컴퓨터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내 목적과 생각하는 방식에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나만의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가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꿈에서 한참 벗어나 버렸습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무의식 중에 두 가지 우연한 폭정 속으로 스르륵 걸어 들어가고 만 거죠. 우리가 갇혀버린 이 두 가지 폭정, 좀 더 선명하게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애플리케이션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개발사들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모두에게 대충 다 맞는 일률적인 거대 앱을 만들어냅니다.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거대한 장벽으로 꽉 막힌 정원, 월드가든 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허락한 버튼만 누르면서 살고 있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문화입니다. 애초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누구나 쓰는 보편적인 언어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소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 일종의 사제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역동적인 매체를 그저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의 감옥, 이 사일로에서 도대체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데, 최근에 AI 코딩 에이전트들이 나오면서 비전공자도 간단한 자동화 스크립트나 앱들을 연결해주는 일명 접착제 코드 같은 건 짤 수 있게 됐잖아요. 확실히 엄청난 발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상 편집자나 작곡가가 매일 수천 시간씩 들여다보는 그 복잡하고 무거운 메인 인터페이스 자체를 내 입맛대로 즉석에서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도비 프리미어나 피그마 같은 거대 앱을 내 작업 방식에 딱 맞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진짜 이유를 뜯어보죠. 첫째, 우리가 아는 플러그인들은 보통 화면 한 구석에 조그만 상자나 사이드바 같은 좁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둘째, 앱의 진짜 메인 작업 영역을 건드리려면 엄청나게 깊은 프로그래밍 지식과 복잡한 API 구조를 달달 꿰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셋째가 핵심인데, 만약 수많은 플러그인들이 서로 아무 규칙 없이 메인 화면을 막 수정하게 내버려 둔다고 상상해보세요. 시스템이 진짜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돼서 붕괴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애초에 플러그인들을 꽉 막힌 사이드바에 가둬버리는 안전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결합성, composability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그 감옥에서 꺼내줄 마스터키거든요. 결합성이 뭐냐면 서로 존재조차 모르는 완전히 독립적인 플러그인들이 같은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말해요. 이 새로운 매체의 물리법칙을 가장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문서 편집기, 옵시디언입니다. 옵시디언은 코드미러라는 정말 독특하고 유연한 기반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이 코드미러가 얼마나 훌륭한지 좀 볼까요? 이 시스템은 텍스트, 상태, 선택 영역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물리법칙만 딱 정의해둡니다. 그리고 플러그인들은 문서를 무식하게 막 뜯어고치는 대신에 패시시라는 걸 사용해서 나 화면에 이런 거 띄우고 싶어 라고 아주 얌전하게 선언만 합니다. 그러면 중앙 시스템이 이 선언들을 싹 모아서 겹치는 부분을 알아서 안전하게 착착 조합해주는 거죠. 옛날 이맥스 같은 시스템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플러그인끼리 충돌해서 도미노처럼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던 그 끔찍한 악몽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진짜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소름 돋게 잘 작동하는지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의 문서 안에 두 개의 플러그인을 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는 내 오디오 녹음을 텍스트랑 동기화해서 착착 나눠주는 플러그인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 안에 특정 문구를 진짜 전자측 구절이랑 연결해서 하이라이트 쳐주는 플러그인이에요. 이 둘은 서로 자기가 누군지 뭘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패시 시스템 덕분에 동일한 텍스트 블록 위에서 그 복잡한 스타일과 동작을 완벽하게 동시에 구현해냅니다. 에러 하나 없이 매끄럽게요.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아키텍처에 열광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똑똑한 연구자들이 정말 기발하고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발명했다고 쳐요. 근데 지금처럼 폐쇄적인 앱 환경에서는 이걸 도무지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에 들어갈 혁신적인 브러쉬를 하나 개발했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포토샵의 기본 뼈대부터 기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만들어야 해요. 연구자들은 이 끔찍한 상황을 연구의 연옥, Research Purgatory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바꿀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세금을 치러야 하는 셈이죠. 만약에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결합성의 마법을 우리의 일상적인 읽기 환경에 딱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계에서 개발한 그 엄청난 논문 읽기 시스템들 말이에요. 문장 목적에 따라 형용색색 색을 입히는 스킴, 인용 기록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이트시, 영상이랑 텍스트를 칼같이 맞춰주는 파피우스, 심지어 문서를 공간적으로 확 구겨서 요약해주는 리퀴드 텍스트까지. 예전 같으면 이 미친 기능들이 각자의 연구실 컴퓨터 안에만 고립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결합 가능한 읽기의 물리 법칙이 도입된다면 이 모든 혁신적인 기능들이 단 하나의 문서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지식을 흡수하는 방식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틀어서 두 번째 폭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 세계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한쪽에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모든 걸 시스템화하는 데 집중하는 아주 분석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더그 엥겔바트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하며 특정 분야에 엄청나게 깊은 통찰력을 가진 야생의 디자이너들이 있죠. 사실 초창기 개인용 컴퓨터 시대에 우리가 열광했던 그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들은 다 이 분야를 넘나들던 상상력 넘치는 이단아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80년대를 생각해보면 프로그래머들이 사용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진짜 불친절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만들었었죠. 물론 지금은 그때보단 훨씬 친절해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현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기술적인 장벽 자체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발명하는 일은 철저하게 분석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엄밀하고 논리적인 프로그래머들이 본의 아니게 인터페이스의 진정한 상상력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신병동의 환자들이 병동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인터페이스 발명을 가로막는 캐치22, 완전한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려면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 쫀득한 느낌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을 알려면 누군가가, 즉 프로그래머가 그걸 실제로 뚝딱뚝딱 코딩해서 작동하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이 답답한 루프 속에서 프로그래머는 자기도 모르게 간단한 문지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코딩을 모르는 디자이너들은 계속 아이디어를 거절당하다가 지쳐서 혁신적이고 동적인 발명을 포기하고 그냥 껍데기만 예쁘게 깎는 시각적인 공예에만 갇히게 됩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AI 코딩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이 지긋지긋하고 질긴 의존성의 사슬을 한 방에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디자이너들은 깐깐한 프로그래머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AI 에이전트랑 수다 떨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복잡한 상호작용 레이아웃을 수십 번이나 뜯어고쳐 놨고 살아 숨쉬는 3D 데이터 시각화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됩니다. 상상력을 가로막던 그 빌어먹을 문지기라는 병목 현상이 드디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이제 창작자들은 이 디지털 매체를 마치 어릴 적 차릉놀이 하듯이 자유롭게 주무를 수 있게 됐어요. 이 거대한 기술적 도약이 현장의 창작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감정적 폭발을 일으켰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이 코딩 에이전트를 써본 네오라는 디자이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내 마음속에 굳게 잠겨있던 무언가를 깨워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족쇄가 풀린 것 같아요. 온몸에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걸 느낍니다. 수년 동안 머릿속에서만 둥둥 떠다니던 그 아름다운 아이디어들을 드디어 내 손으로 화면 위에 지어 올릴 수 있게 된 창작자의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과 기쁨이 확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기술이 그렇듯 이 변화도 분명한 양날의 검이거든요. 한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족쇄 풀린 폭발적인 발명과 무언가를 내 손으로 만드는 엄청난 기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쉬지 않고 미친 듯이 일하는 AI 에이전트들을 관리해야 하는 무거운 인지적 대가가 따르죠. 탭 10개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이전트들한테 지시를 내리다 보면 주의력은 산산조각이 나고 방금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게 됩니다. 마치 쫓기듯 초조하고 끝없는 현재에 갇혀버린 느낌이랄까요? 엄청난 속도를 얻은 대가로 내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듯한 묘한 혼란스러움도 같이 떠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생성의 시기를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컴퓨팅의 미래로 가는 거대한 깔때기 입구에는 당장 내일 앱스토어에 올려서 팔 수 있는 매끈한 완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진짜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에 엉뚱하고 미친 상상력이 듬뿍 담긴 프로토타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스마트폰 샀을 때 화면을 손가락으로 휙 튕기니까 관성 때문에 스르륵 밀려 올라가던 그 마법 같은 순간 기억나시나요? 컴퓨팅의 다음 시대를 정의할 그 위대한 감각은 바로 이런 엉뚱하고 무한한 삽질과 상상력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함께 탐험한 이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번 자료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미래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즉 HCI를 가르치는 곳은 지금의 딱딱하고 각 잡힌 공대보다는 오히려 물감 튀기며 자유롭게 노는 미술학교를 훨씬 더 닮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차가운 기술적 분석이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이 완벽하게 시너리를 내면서 위대한 혁신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내일의 도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난 뒤에 꼭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